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소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사업자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게 좋을까, 바람가에 하는 게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된 주제가 소창업입니다. 소창업. 가령 식당을 바깥에서 한다. 이런 경우는 소창업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업 경험도 없고 또 그런 컨설팅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 더미를 세워 가지고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거는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국세청 자체적으로 일반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할 경우 신고하는 예를 들면 사업자 번호도 넣고 자기 이름 넣고 상호 넣고 주소 넣고 이런 식으로 쫙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한두 개가 에러를 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에러가 안 났다 하더라도 신고를 이제 클릭해 가지고 확인을 클릭해서 넘어가면 등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전화나 이런 걸 문의하면은 불친절하게 돼야죠. 회계사무실에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회계사무실에 내는 돈이 대략 2,500페소 월 2,500페소 내지는 이제 한 3,000페소 정도 되는데 이게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회계사에서 하루만 늦거나 연체하면은 신고 안 해줘 버립니다. 한국처럼 돈을 좀 늦게 내더라도 신고 먼저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필리핀은 이런 갑질하는 데는 또 아주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본인이 하면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필리핀에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요령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죠.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창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엄청 많이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이제 잘 담당 단체 얘기해가지고 아주 최소한만 내는 그런 요령을 또 갖고 있죠, 사람들은. 그리고 부가세 신고라는 게 다달이 하는 거니까요. 매출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하죠. 매출에 대한 신고를 먼저. 그런데 한국은 요즘은 이제 제도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데 필리핀은 다달이 합니다. 다달이 하는데 한 달에 2번 합니다. 그것도. 왜냐면은 한 번은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한 번은 임대료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게 되면은 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임대료라는 거는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그런데
여기도 또 갑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건물이 많지 않고 큰 건물도 없고 또 요지에는 또 자리 다툼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그리고 필리핀은 뭐 권리금 이런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계약 끝나고 주인은 나가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부가세를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부가세 안 냅니다. 네가 내든지 말든지 싫으면 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가서 자기가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에 부가세까지 내는 거죠, 자기는. 임대 사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필리핀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더미를 써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가게를 몇 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해당 세무서에 가서 줄을 서서 일일이 다 신고도 해보고 뭐 CPA를 통해서도 해보고 다 해봤죠. 저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남질 않는데 CPA 사무실에서 2,500% 다달이 가져갑니다. 진짜 눈치 나오죠. 그래도 좀 늦는다.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그달 내는 부가세도 CPA 사무실에서 다 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다 처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CPA 사무실과 국세무서의 관계가 상당히 또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게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는 또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폐업도 안 하고 무대뽀로 놔뒀다가 막 다달이 나와가지고 집 압류되고 뭐 이런 경우도 세무서 가면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내서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CPA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어줍지 않게 나가고는 세금 내기도 벅차죠. 그래서 저는 더미를 써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남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더미를 쓰는 경우는 100%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0%.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바람가이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가이에다 신고를 한다는 거는 한국말로 치면은 과세특례자입니다. 과세특례자. 근데 이제 필리핀은 영세한 상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다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단 보면 다 영세하게 보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바람가에다 신고를 하고, 바람가에서 다달이 뭐 1,000페소, 1,500페소, 뭐 500페소 이렇게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내면 됩니다. 그런 것만 내면. 그럼 이제 바람가에서 순찰도 돌고 이래가면서 다 일일이 점검을 하죠. 시장 같은 데가 이제 재래시장, 거기다 이제 영세, 그런 바람가이 관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이 작은 데는. 그런데 이제 바람가이의 이 소창업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람가에다 신고를 해야지 맞습니다. 국세청에다 하게 되면은 아까 지금 부가세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그런데 이제 소득에 대한 부가세도 복잡합니다. 국세청은. 그런 거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또 막 연체료로 해서 또 막 때려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의 횡포가 말도 못합니다. 한국도 뭐 국세청 하면은 아무리 재벌 기업이라고 해도 다 겁을 먹듯이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세청에서 나와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뇌물들이 오가고 이제 그럽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소창업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과세 특례자로 하면 맞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봤을 때, 뭐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무슨 한 몇억 정도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그건 과세 특례자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서 커피 전문점 하나 내도 뭐 1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1억짜리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봐야 뭐 조그맣죠. 그런데 이제 그 필리핀에 와서 1억짜리 정도 커피 전문점 하려면은 이제 SM몰 같은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작게 잘라가지고 1억짜리면은 10개를 하는 게 낫죠.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커피 전문점을 10개를 하는 게 과세 특례로.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큰 거 딱 채워놓고 세금 다 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SM몰에서 한다 하면 임대료를 1년치를 뭐 내든지 6개월치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야지 이게 남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복잡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작게, 필리핀도 그 토종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뭐 1,000만원짜리 10개를 해서 다 과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익이죠. 편하고. 그리고 안 되는 데 있으면 빨리 정리해서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좋은 자리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나 그 좋은 자리 찾기가 힘드냐면은, 일단은 그 이제 인터섹션이라고 뭐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그 교차로죠. 교차로 코너 이런 데는 정말 그 자리가 없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SM이나 쇼핑몰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근처도 괜찮습니다. 그 근처도. 근데 그런데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로컬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데 가서 자리를 잡는 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업종을 해봤기 때문에 도매 시장도 많이 다녀보거든요. 이제 도매 시장에 가서 또 보면은 거기서 물건 뛰어오는 사람이 많고, 또 물건을 또 배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좀 쫓아다녀보고 그러면 좀 알게 되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에서 소창업을 하는 경우 과세 특례자로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세 특례자로 하게 되면은 좋은데 왜 못할까? 당연히 이제 과세 특례자는 일정한 규모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 그 더미를 세우면 안 됩니다. 더미를.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필리핀 여자 국제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한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그런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100%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런 소를.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은 보통 노하우가 있어서는 못합니다. 보통. 그리고 그 신뢰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또 못하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로컬에서 장사를 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필리핀으로 사업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사업 계획서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그 시장 정보에 팔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뭐 한 다리 건너서 누가 잘 안다. 이런 정도 지식만 갖고 담배 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0%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 또 면대, 즉 더미를 세워야 되는데, 가져온 돈 다 떨어지고, 그래도 버텨보려고 또 한두 번 더 한국에서 돈 더 가져오고, 그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허다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환율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다 기어가는 겁니다, 한국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실력보다는 주먹구구,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아름아름, 그 다음에 누구 잘한다, 이런 걸로 사업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저 환율이 뉴스를 보시면 매일 환율이 나오니까 21점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 20점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100만 원 갖고 왔을 때 5만 페소 받던 게 이제 4만 뭐 8천, 7천, 그러면서 야금야금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3만 원대까지 가는 거죠. 3만 8천 뭐 이렇게 해갖고 3만 5천 대까지 가면은 없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 거의 다. 그러면은 한국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외국 가서 좀 해볼까, 좀 살아볼까, 자리 좀 잡아볼까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털고 자식들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까지 다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입에다 다 털어놓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가면서 필리핀 욕만 또 무지하게 하고 갑니다. 미개한 놈들, 도둑놈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가는 또 안 따집니다. 그런 거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화가 돼야 됩니다. 현지화. 그런 과정, 그런 시간 이런 거 없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더라. 그럼 그 사람은 뭐 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보는데,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데 왜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은 현지화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본인 자체가. 그리고 현지 실정을 많이 파악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들,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적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온 이런 자본금 한도 내에서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00% 필리핀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게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 경우는 참 그 부분에서는 아주 유리하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그럽니까? 오늘 어떤 회원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 이제 부인이 필리핀 여자인데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 여자로서 대사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방송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특정 단체에서 이제 한국 여자 직원을 쓰게 되면 임금이 많이 나갑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누굴 쓰냐면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코피노들을 씁니다. 코피노들은 한국말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좀 받은 여자들은 한국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코피노들은 국적은 필리핀입니다. 이런 여자들도 필리핀 여자들 대할 때는 아주 뭐 보통 내리깔고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대하기 때문에 한국 부부들이 와가지고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사는 이런 다문화 부부들을 보면은 일단 내려 깔고 봅니다. 내려 깔고.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다문화 부부는 부인이 필리핀 여자니까 소창업을 하든 뭐 하든 일단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부들은 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들도 그 사업하게 되면은 니네는 일단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국 그 부부들이 이제 필리핀에 와서 정착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가는 다문화 부부입니다. 다문화 부부. 그 다문화 부부의 남편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투자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들. 그리고 사업은 계속 합니다. 수익은 안 납니다. 돈은 계속 또 박아야 됩니다. 안 박으면은 이제 불리해지죠. 투자금도 날아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소창업을 할 때 사업자 신고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세청과 이 바람가에다 하는 그 장단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실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그래서 이 가능하면은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럴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소창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소창업을 할 때 그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에다 해야 하나 바람가에다 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